첼시가 투일 감독 경질 후 흔들릴 거란 예상과 다르게 리그에서도 어느새 4위로 토트넘을 바짝 추격하더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리그 4차전에서 AC 밀란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조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첼시가 속한 그룹을 보면 16강 진출하기에는 매우 좋은 대진이었기 때문에 이변은 아닌데, 지난 시즌 세리A 우승팀인 AC 밀란을 상대로 2대0으로 손쉬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쉬운 승리? 네. 왜 이게 가능했냐면 AC 밀란이 전반 16분 만에 11명이 아닌 10명으로 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임스가 킬패스로 박스 안으로 밀어주었고, 마운트가 토모리와 몸싸움에서 이겨내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는데, 토모리가 지나친 방해로 슈팅을 저지하면서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당연히 페널티킥을 부를 줄은 알았는데 주심은 퇴장까지 선언해버렸습니다. 2018-2019 시즌 VAR이 생겨난 뒤로 심판의 영향력이 줄었다고 느끼는 건지 심판이 다른 면에서 경기를 주도해버리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고와 퇴장의 선이 불분명하게 느껴지는데요. 같은 날 맨시티도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홀란을 제외한 정예 멤버가 출전했는데, 전반 28분에 고메스가 수비를 하면서 상대 공격수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 자체를 고의로 막았다는 VAR 판정으로 퇴장을 줬습니다. 심판 재량으로 한 번은 봐준다는 옐로우 카드도 가능은 할 수 있다 보니 그 선택 하나에 경기 결과가 바뀌게 되죠. 맨시티는 10명이 싸우면서 코펜하겐과 비겨버리는 이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맨시티는 올 시즌 처음으로 무득점 경기였는데 혼란이 없고 10명이 뛰어야만 무실점 정도를 할 수 있나 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토모리는 과거 첼시에 있었던 선수였고, 경기를 앞두고도 나를 잘 대해주지 않은 첼시에 복수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각오를 내비쳤는데 제대로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첼시를 제대로 도왔습니다. 어쨌든 첼시는 대박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득점이나 다름없는 페널티킥의 상대 선수도 한 명 줄어버렸으니까요. 첼시는 조르지뉴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갔고, 전반 33분에 오바메양이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이미 AC 밀란은 포기 분위기였습니다. 전반전에 AC 밀란은 홈인데도 유효 슈팅이 제로였습니다. 전반 26분에 유일하게 지루에게 기회가 한번 왔는데 헤딩이 떠버리면서 동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만약 골이 되었다면 그래도 결과 알 수 없었죠. 네. 후반전에는 3분 만에 AC 밀란의 득점 기회가 왔었는데 역시나 득점이 되지 못했고, 중계 화면에 말디니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분위기 반전을 만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이미 후반 중반에 관중들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첼시에게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핵심 윙백 제임스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 무릎 부상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회복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첼시는 아스톤 빌라와의 원정 경기인데 제라드 감독이 경질당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을 텐데 첼시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첼시 팬들도 비상 상황임을 인정한 듯 보였습니다. 이런 올 시즌은 제임스의 시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는 너무 무리한 일정을 소화했어. 안타까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설마 장기 부상은 아니겠지? 아, 욕 나오려고 해. 우린 비상 상황이야. 그는 매우 파괴력이 있는 윙백이야. 매우 자랑스러웠는데 승점 3점 대신 제임스를 잃다니 등등 제임스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첼시는 끝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최근 4연승을 달렸고 승리까진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상황은 모르게 되었습니다. 강태도 없고 제임스의 부상이라면 이제 레벨이 토트넘과 좀 비슷한 걸까요? 네. 현대 축구는 최고의 윙백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집니다. 리버풀이 맨시티와 대등한 가장 큰 이유가 로버트슨, 아놀드라는 최강 윙백 듀오를 보유하면서 강한 것이고, 첼시도 잉글랜드 국대 핵심으로 아놀드보다 더 낫다는 평가까지 받는 제임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반해 토트넘은 월드 클래스 공격수 2명을 보유하고도 에메르송이 주전 윙백이고 32살 노장 선수를 19만 파운드 주급을 주면서 주전 윙백으로 활용하려고 하니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왜 계속된 영입설 윙백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팬들은 세세뇽이 페리시치보다 훨씬 낫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스란히 팀의 핵심인 손흥민에게 영향이 가는 거니까요. 페리시치와 함께 뛰기만 하면 평점이 급락하니까요. 또한 지난 시즌엔 볼을 잡은 횟수가 48.1회였는데 올 시즌엔 36.7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회를 만들기도 줄어들죠. 드리블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다시 에메르송과 페리시치가 출전하게 된다면 제발 그냥 손흥민 벤치로 쉬게 해주세요. 제발. 토트넘도 제임스 같은 레벨의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콘테 감독도 물론 모를 리 없습니다. 이미 콘테 감독은 이탈리아 투토 스포츠가 콘테 감독이 싱고를 좋아하며 파라티치 스포츠 디렉터가 싱고를 데려오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지난 4월에 전한 바 있습니다. 싱고가 누구냐면 올해 나이 21살로 코트디부아르 출신인데 현재 토리노에서 뛰고 있습니다. 키가 190cm로 윙백 치고는 굉장히 신장이 크고 운동 능력 자체가 좋아서 주력도 빠르고 순간 속도도 빠르고 활동량도 매우 좋아서 공수 전환을 원활하도록 돕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아서 콘테 감독뿐만 아니라 많은 구단에서 노리고 있고, 특히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가 싱고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고 전해졌으며 로마노 기자도 바르셀로나와 토트넘이 영입하려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토트넘에는 스펜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콘테 픽이 아닌 구단 픽이라서 콘테 감독이 전력 외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단점으로도 판단력이 느리고 드리블을 즐겨하다 보니 템포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천수가 언급했듯이 이영표가 한국 최고의 윙백이라고 하지만 공격수들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할 때마다 드리블로 흐름을 끊어버려서 공격수들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일화까지 꺼냈듯이 스펜스도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하고 크로스 능력은 에메르송이나 삐까삐까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싱고는 어떠냐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의 평가를 찾아보면 또 역시 크로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선수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미 토트넘 팬들은 에메르송의 크로스 질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는데 다른 선수들도 그 정도라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어쩌면 토트넘이 최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선 지금 맨시티의 윙백 워커도 부상이고 리버풀의 아놀드도 부진의 부상이고 첼시의 제임스도 부상이니 빅클럽들이 그냥 부상으로 인한 전력 약화를 기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좋은 방법인 듯. 참 비굴하다. 토트넘도 화끈하게 좀 돈 좀 쓸 수 없나요? 와. 그나저나 위 세 선수는 모두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인데 부상 회복부터 폼이 올라오지 않으면 월드컵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듯 한데요. 와. 자, 남의 팀 그만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예상답게 토트넘 조 1위가 될 수 있도록 프랑크푸르트전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모라가 돌아왔다는데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